자, 오늘은 염색체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제 세포가 분열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죠. 어떤 물질을 교환을 잘 하기 위해서 세포가 분열한다라는 걸 배웠어요. 이때 세포 안에 분열을 하려면 세포 안에 있는 내용이 복제된 다음에 분열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똑같은 물질을 만들겠죠? 이때 세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 안에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염색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염색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떤 드라마, 의학 드라마, 아니면 범죄 드라마, 뭐 CSI,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가지 요새 범죄 드라마 많이 나오는데 어떤 범죄 현장을 경찰들이 와서 어떤 상황인지 판단할 때 뭘 채취하죠? 혈흔을 채취하고 혹은 머리카락을 채취하고 뭐 지문도 채취하고 여러 가지를 채취하죠. 이때 머리카락이나 혈흔을 채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만 있으면은 머리카락만 있으면은 이 머리카락의 주인이 누군지 더 나아가서 그 주인이 여기에 왜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머리카락의 주인이 여기에 왔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용의자가 되겠죠. 용의자 중에 한 명이 되겠죠.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이게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머리카락을 주면 머리카락의 두께, 길이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게 누구인지 어떻게 맞출까? 아까 얘기했던 머리카락 안에도 세포가 있거든요. 그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가 사람마다 전부 다 달라. 완전 똑같은 염색체를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일란성 쌍둥이 말고는 없어요. 내 염색체는 나밖에 없어. 되게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 혹은 혈흔만 있어도 이게 누구의 피인지 누구의 머리카락인지 알 수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럼 어떻게 그 조그만한 걸 가지고 이게 누구 건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오늘 한번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배우기 전에 우리가 세포 용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봐야 되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용어 중에 첫 번째 1번 세포 용어 1번 유전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유전자는 뭐냐면은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유전의 기본 단위이기도 해. 유전의 기본 단위.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얘들아, 유전이라는 건 뭔지 알지? 유전이라는 거는 엄마 아빠로부터 어떤 정보, 어떤 특징을 물려받는 이 전달되는 이 과정을 유전이라 그래. 이때 이 유전의 기본 단위가 바로 유전자예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의 일정 부분이래. 결국 뭐냐면 DNA가 유전자보다 더 큰 거야. DNA 볼게. DNA는 뭐냐면은 유전자들이 모여있는, 필기부터 해봅시다. 유전자들이 모여있는 유전 물질. 그래서 얘네들은 유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중 나선 구조로 생겨져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그림이 보이는 게 바로 DNA입니다. 이거 보면은, 얘들 보면은 이 나선과 이 나선이 있죠. 얘들 꼬물꼬물 다 있는 거야. 이걸 다 합하면 이걸 DNA라 그래. 그때 DNA 중에서 특정 부분, 예를 들면은 여기부터 여기 구간까지는 어떤 유전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유전자, 이런 거야. 그래서 유전자가 가장 기본 단위고 유전자가 모여서 DNA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유전의 기본 단위가 유전자고 이런 유전자들이 모여있는 유전 물질을 DNA라고 한다. 그래서 유전자보다 DNA가 더 큰 개념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좀 헷갈려. DNA랑 유전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유전자가 모여서 DNA가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DNA가 바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어떤 물질이라는 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DNA는 우리 익숙하지? 어떻게 유명하죠? DNA? 알죠? DNA. 우리 BTS 오빠 형들. 얘네들 보면은 이렇게 막 꾸물꾸물 하잖아. 이게 무슨 춤인가 봤더니 얘네가
이중나선 구조를 표현한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었어요. 얘네 이 춤이 꾸물꾸물한 춤이 이중나선 구조. 뭐 이 가사를 보면은 DNA랑 그닥 그렇게 연관은 없어. 그래서 나는 춤 때문에 그냥 이름을 DNA로 지었나, 노래를 DNA로 지었나 이렇게 싶은데, 아무튼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중나소로 된 유전 물질이라는 거, 이거를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때 이 DNA를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DNA들이 이게 이중나선이 꾸물꾸물 있죠? 근데 얘네들이 쭉 꾸물꾸물 해가지고 이 단백질들이랑 엉켜가지고 하나의 실을 만들어. 이거를 염색사라고 합니다. 염색사. DNA가 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전자에서 유전자가 모여서 DNA가 되는데, 이 DNA가 단백질들이랑 막 꼬여가지고 막 꼬여서 엄청난 실을 만들어내는데, 얘가 바로 염색사인 거야. 그래서 이때 세포가 분열을 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잠깐만 그려줄게. 이렇게 세포를 이렇게 쫙 그리면은 여기 안에 그 염색사들이 이렇게 실이 막 꼬여 있어. 수많은 DNA로 이루어져 있는 염색사들이 이렇게 꼬여 있어. 평소에 이렇게 꼬여져 있어. 근데 얘가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제를 해야 돼. 여러분들 세포가 그냥 분열을 하려면은 똑같은 애를 만들려면 당연히 맨 처음 복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때 복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검은색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얘랑 똑같은 내용의 이 DNA들이 똑같이 이렇게 꼬여져. 근데 이렇게 꼬여져 있으면은 분리하기가 어렵잖아. 그지? 분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딱딱한 모양의 막대 모양의 물질을 만들어. X자 모양. 이거를 바로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을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염색체. 아까 이게 실처럼 꼬여있는 거는 염색사라 그랬죠. 평소에는 염색사처럼 존재하는데 얘가 분열을 하고 싶어. 복제를 해서 분열하고 싶어. 그때 염색사가 복제가 되면서 이렇게 딱딱한 모양의 염색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를 염색체라 그래. 그래서 염색체의 개념은 분열하는 세포에서 관찰되는 막대 모양의 유전 물질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평소에는 염색사로 존재해. 근데 얘가 분열을 하고 싶어. 세포 분열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복제가 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딱딱한 모양의 막대 모양의 물질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염색체라는 거야. 이때 이거 자세히 보면은 여기 보면 원래 검은색인데 빨간색이 복제된다고 했죠. 얘네들이 염색체로 되면은 검은색은 이렇게 존재하고 빨간색은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에 이렇게 존재하게 돼. 그래서 얘랑 얘의 유전 내용은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 그래서 이 염색체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X자 모양 그려주면은, 아니다, 이거 말고 다시 한번 그릴게. 이렇게 그리면은 이 검은색 부분이 복제가 돼가지고 빨간색 부분이 옆에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을 염색체라 그래.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하나하나를 염색분체라고 합니다. 염색분체. 그래서 염색분체 두 가닥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거야. 얘네들은 분열할 때 둘로 갈라져. 어떻게 분열하는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우리는 염색체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 정리를 할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어떤 부모로부터 받은 특징, 그 유전 받은 거,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유전자고, 유전자가 모여서 DNA가 되고, DNA가 단백질이랑 막 엉키면서 염색사로 존재하는데, 얘네가 평소에는 염색사로 존재하다가 복제를 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복제하면서 이렇게 더 엉킨다. 이거를 분열하려고 하면은 엉키니까 분열하기 쉽지 않잖아?
이러기 위해서 분열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만드는데 이거를 염색체라 그런다. 이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존재하고 이 검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은 서로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이 딱 붙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때 한 가지 더 알아볼 거는 이러한 염색체들이 지금 내 세포 안에 하나만 그렇지만 엄청 많이 존재해. 이 세포 안에 이런 염색체가 엄청 여러 개 존재하는데 그때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하나 더 있어.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하나 더 있어. 세포 안에. 그래서 쌍을 이루는데 이러한 쌍을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는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 이거를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세포 안에서 내가 염색체 하나만 그렸지. 근데 실제로는 염색체가 46개가 존재한다고. 근데 그 중에서 이 46개 중에서 얘랑 똑같이 생기는 애가 하나 더 있어. 이렇게. 크기랑 모양이 똑같아. 크기랑 모양이 똑같은 염색체가 한 쌍 존재하는데 이 쌍을 합해서 뭐라고 하냐?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 아는 거야. 선생님, 근데 상동 염색체는 왜 쌍으로 존재해? 왜 크기랑 모양이 똑같은 게 어떻게 같이 있어요? 왜 같이 있냐면은 하나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엄마로부터 유전받은 거. 하나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랑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거 있는데 이 내용이 비슷하면은 크기랑 모양이 똑같아. 이런 애들을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는 유전자들이 있고 유전자가 모여서 DNA가 되고 이 DNA들이 단백질이랑 막 엉키면서 얇은 실을 만드는데 그걸 염색사라 그래. 평소엔 세포 내에 염색사로 존재하는데 얘네가 이제 복제를 해. 분열을 하고 싶어. 나랑 똑같은 세포를 또 만들고 싶어. 이때 복제를 한 다음에 분열하는데 복제하고 분열하기 전에 딱딱한 모양의 막대 모양의 물질을 만드는데 그게 염색체다. 이걸 염색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염색체는 쌍으로 존재한다. 크기랑 모양이 같은 쌍으로 존재하는데 그런 쌍들을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 얘들은 하나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고 하나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는 이렇게 크게 여성과 남성을 구분할 수 있는데 보면은 이거 X자 보이죠? X자. 이게 이제 염색체야. 그래서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다섯 쌍 쭈르르 해가지고 22쌍, 그 다음에 마지막 23쌍 해가지고 사람의 세포는 23쌍의 상동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어. 남성도 마찬가지야. 한 쌍, 두 쌍, 세 쌍 쭈르르르 하면은 22쌍, 그 다음에 마지막에 2쌍까지 해가지고 23쌍. 그래서 사람은 그러니까 세포 안에 23쌍의 염색체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번 사람의 염색체는 1번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거 하나,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쌍들이 몇 쌍 있다고? 23쌍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23쌍이니까 총 몇 개겠어? 46개의 염색체가 세포 안에 존재한다 이거야. 이게 사람의 염색체야. 그래서 사람은 세포 안에 염색체 쌍이 23쌍인데 이거는 종마다 달라. 뭐 개는 8쌍 있고 고양이는 6쌍 있고 아마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고양이, 개, 개미, 사마귀, 코알라, 캥거루 이런 애들은 다 염색체 쌍수가 달라. 23쌍인 거는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이란 거는 23쌍을 이루고 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이 23쌍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23쌍은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어. 22쌍은 상염색체, 한 쌍은 성염색체야.
성염색체는 뭐냐면은 얘는 사람이라기보다 생물의 성별을 결정해. 생물의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성염색체고, 성염색체가 아닌 나머지를 상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죠? 다시 또 한번 정리를 할게. 사람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있고, 이 유전자가 모여서 DNA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DNA는 모여서 단백질이랑 꼬여서 염색사로 존재하는데, 얘네가 분열을 하게 되면은 염색체로 바뀐다. 그런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는 거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 그러한 상동 염색체는 22쌍의 상염색체와 1쌍의 성염색체로 나뉠 수 있다. 이때 성염색체는 생물의 성별을 결정하고, 성별을 결정하지 않은 나머지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1번부터 22번까지는 상염색체야. 근데 이 끝에 있는 이 XX, 여자는 XX고 남자는 XY지, 이게 바로 성염색체인 거야. 그래서 3번, 너희들 밑에 쓰세요. 3번 성염색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X랑 Y로 나뉘어. X 아니면 Y야. Z 뭐 이런 거 없어. X는 여자의 성과 관련되어 있는 염색체고, Y는 남자의 성과 관련 있는 염색체야. 그래서 사람이 아까 내가 쌍으로 존재한다고 했잖아.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 쌍으로 존재한다고 했지. 그래서 여자들은 성염색체가 XX로 존재하고, 남자는 성염색체가 XY로 존재해. 소연님, 남자니까 YY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자는 XY고 여자는 XX야. 그래서 성별을 나누는 기준, 어떤 사람을 여자라고 해? 머리가 긴 여자? 머리가 긴 사람? 혹은 목소리가 얇은 사람? 이런 거를 여자라고 기준 잡지 않아요. 왜냐면은 남자 중에도 머리 긴 사람 있고 남자 중에도 목소리 얇은 사람 있으니까. 남녀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뭐냐? 바로 이 성염색체야. 성염색체가 XY다. 그럼 걔는 남자고, XX다. 그럼 여자인 거야. 생물학적으로 볼 때. 물론 사람의 성은 생물학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여자랑 남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이 염색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유전 용어를 여러 개 배웠어. 이 유전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앞으로 배우는 것들을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까 말한 유전자, DNA, 염색 분체, 염색사, 염색체, 상동 염색체, 상염색체, 성염색체, 이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필기노트로 좀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유전 용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거 너희들 이제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미리미리 그날 이해시키거나 암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개고생합니다. 그날 배운 거는 그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퀴즈 풀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